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배와의 만남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강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광진구에 위치한 광남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을 위주로 공부했었고 실제로 3년 내내 1.7에서 1.8 정도로 내신을 유지하면서 그리 낮은 내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입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와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 문명학부의 일반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의 활동 우승함으로, 고려대학교 서어선문학과의 일반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의 학업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1차 합격을 한 곳은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였고 부득이하게 이 두 학교의 면접 일시가 정확히 겹쳤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고려대학교 면접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려대학교 1번 전형에서 예비 1번을 받아서 1차 추가 합격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서강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해서 1, 2차 구분 없이 학불이 나오는 전형이었는데 예비를 맞고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전공인 서어서문학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국제중학교를 졸업한 탓에 본래 외국어나 국제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고 중학교 때 전공어 개념으로 선택 언어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배운 스페인어가 아마 제 전공 선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저는 쭉 변함없이 외교관이라는 꿈을 고수했는데요. 아직 미개척 시장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저의 오랜 꿈이 결부되어서 서문과에 대한 진학을 결정짓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입시를 치른 전형인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등등 다양한 전형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학생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입시를 치루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차에서 서류심사로 생기부와 자소서, 그리고 넓게 보면 수능 최저까지 평가를 하게 되고 2차에서는 면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2차 성적 반영은 학교마다 그리고 전형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개인이 고려해야 되는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 정말 짧게 말하면 단순히 3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신 성적만이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다르게 학종에서는 내신 성적으로 지원할 학교가 정해지고 그 생기부의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학교 혹은 학과에 대한 학불이 결정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기부의 전체적인 수준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신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시험의 공부 기간을 최소 4주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과학 등의 주요 과목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에서 반영 비율만 다르고 성적 산출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 한 과목이라도 버리는 과목은 없어야 하고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내신 공부에 있어서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수업 시간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않다가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정말 꼼꼼하게 보충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출제자나 채점자는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받아 적는 식으로 노트를 준비했었는데요. 결국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중에 학원의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해도 결국 시험 답안에 채점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짚어주신 출제 포인트 혹은 주요 키워드를 숙지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필기를 바탕으로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를 최소 2회독을 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문이나 중국어, 기술과 과정, 아니면 예체능 같은 비주류 과목은 성적 산출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학생의 성적과 혹은 이제 기타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도 주요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성적을 받는다거나 하면
학생부 종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마디로 고고익선인데요. 특히나 크게 지망하는 학과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도 내신을 높게 받아놓으면 후에 원서를 작성할 때 고를 수 있는 학과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신 이 정도만 챙기면 된다라는 식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부차적으로 내신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형태로 성적이 상승을 한다면 이것 또한 가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의 핵심은 생기부의 모든 내용을 연결짓는 것과 전체적인 스토리, 즉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줄여서 세특이라고도 불리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교별로도 과목 선생님별로도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든 내용을 추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도 대회가 별로 없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세특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편이셔서 자사고나 여타 유명한 고등학교들보다는 당연히 생기부를 챙기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가 주로 활용을 한 방법은 선생님께서 학기 말에 세특에 관한 안내문을 주시면 해당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 것과 선생님께서 시키는 것 이외에도 제가 먼저 선생님께 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 혹시 세특에 기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먼저 드린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특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본인의 진로 혹은 관심 분야와 연결 지을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국어 문법 시간에 선생님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간단하게나마 스페인어와 국어의 문법을 비교하는 발표를 해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었고 실제로 고려대학교 면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활동과 진로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상이한 편인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독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독서 동아리에서는 저는 주제를 상당히 넓게 잡았고 1, 2학년 내내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활동을 하면서 읽은 책들이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 문항, 독서 문항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율이나 진로 활동가는 저희 학교에서는 위에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이나 교육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채워주는 것이 많은 파트였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중요한데요. 동아리는 되도록이면 진로와 관련한 것에 드는 게 자소서를 쓸 때도 생기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연결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영어 토론 및 모의 유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 생기부의 키워드였던 정치, 외교, 국제, 그리고 스페인어나 영어에 잘 부합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의 세부적인 활동도 후에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동아리 모의 유엔 진행 시에 칠레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자소서에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동아리의 활동의 연장 성격인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서울 일반고 모의유엔 총회라는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 경험 또한 자소서에서 제가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을 풀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 대회면에서는 저희 학교는 대회 자체가 많지 않았고 모든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전교생의 트렌드식인 격이었는데요. 다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제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을 하지 못한 대회도 자소서에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결 지을 수 있다 싶은 대회는 나가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수시 전형을 위한 비교과 활동의 기본은 연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가 어느 정도 방향이나 전문성을 지니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편협하게 한 분야에만 몰두하는 형식이라든가 다른 분야와 연결지을 여지조차 없는 생기부는 지양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3년 내내 정치외교 그리고 국제에 생기부 키워드를 맞췄었는데 막상 서서문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막막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과 세특에 스페인어와 관련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결 지을 수 있었고 합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입시를 치르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팁이자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으로 대입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 전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각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시로 입시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과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 과목들은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과목들에 대한 공부법 및 기본적인 공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 과목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원래 영어에 대한 감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감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능 영어 유형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성경에 다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신동훈 선생님께 독해를 배우면서 압도적인 영어 성적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솔직히 수능에 나올 모든 단어를 저희가 모두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학습법은 단어의 뉘앙스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동훈 선생님께서 독해를 가르치실 때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 선생님이 풀이를 하실 때도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제가 치룬 2020학년도 수능 31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실제로 저희가 치렀던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었던 어카운트라는 단어는 보통 단독적으로는 계좌라는 뜻으로 수고인 어카운트 4의 형태로는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31번 문제에서의 어카운트는 단어책에서 외워본 적도 없는 중요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 말고도 제가 1학년 때 동훈쌤과 풀었던 독해 문제에서 정말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인 식기 이름이 포크라는 단어가 갈림길이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만 보더라도 단어만 외우는 것이 영어 과목 필승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어를 외울 때 유의어, 반의어 같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 단어의 전미사나 접두사 같은 것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해당 단어가 다이어라면 그 단어의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어의 뉘앙스만 잡으면 단어를 외우는 것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고 또한 이 단어들이 다양한 독해 구문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많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는 실력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회탐구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 사회탐구 과목으로 세계지리와 세계사 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탐구 과목 고득점을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파이널 기간에 주력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선지 및 보기 정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문과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장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비슷해 보이는 선지 혹은 보기더라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예 반대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오답 선지일 수 있지만 수능날 해당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면 정확히 알고 정답으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선지 하나, 보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단권화입니다. 사회탐구는 완전한 암기 과목인 만큼 1년간 공부하면서 참고해야 할 책도 많고 문제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매번 헷갈릴 때마다 모든 자료를 찾기에는 시간과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전체에 대한 정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선지 오답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정해놓고 수능 직전까지 접하는 모든 개념과 문제를 그 한 권의 책에 집약시켜 놓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입시나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야 하는 점도 있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대학생이 저뿐만은 아니겠지만은 사실 저는 제 전공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어문과의 살짝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남미에서 살다 온 재외국민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고 친구들을 제외한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교육을 또 거쳐야 하고 4년 내내 한 언어나 그 언어에 대한 문학을 배운다는 점이 솔직히 저의 적성에는 그리 맞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겪었던 스페인어의 즐거운 점만을 고려하고 전공을 선택한 저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도 사회탐구로 세계사나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을 했고 쉬는 시간에도 되게 지구본도 자주 보고 역사책을 많이 읽을 만큼 역사나 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이런 과목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사학 관련 강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외교관이라는 피상적인 꿈과는 차원이 다르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도 구체적으로 생기고 정말 공부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제 동기들이나 부모님은 그러면 왜 사학과를 지원을 안 했냐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지원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한 것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아시아언어 문명학부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지원할 만큼의 성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시가 완전히 끝난 이 시점에도 저는 이렇게 후회나 미련이 조금씩 남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되게 그런 입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고 그런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조금 더 내신을 압도적으로 올려놓을 걸, 수능을 조금 더 잘 볼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공이나 지향하는 곳만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겪을 더 많은 경험들과 입시 과정에서 생길 변동 요소들을 고려해서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성적 같은 걸 최대한으로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기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전공 적합성은 가지되 다른 분야들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성경에 다니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동훈쌤의 수업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성경에 대한 기억의 대부분은 동훈쌤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동훈쌤이 수업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행동 같은 걸 보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종강날에 이제 고3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서 다 손편지도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종강 선물도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선생님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손편지랑 선물을 받고 조금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거고 나머지 좀 부차적으로 뿌듯했던 경험이나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총괄평가를 보고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민주는 영어 잘하니까 더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하시곤 했는데 동훈쌤은 제가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더 공부하지 말고 여기만 앞으로 더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과 상담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학교 생활과 수능에서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